자, 1년 평가 겸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개인적인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서영훈 소장께서는요. 네, 이게 나라냐에서 시작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정부에 대한 권력기관인 청와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국정원에는 일정하게 그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아직도 소위 말해서 공공부문이라든가 금융권에서의 비선출직 민관 권력이라든가 지방의 토우 세력까지 이 적폐청산이 각계각층으로 골고루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적폐청산이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낀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적과 아로 구별해서 사회를 이분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산적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제를 항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까지 정비되는 것들이 남은 적폐청산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난 1년 동안 국회의 또 정치 구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이제 변화는 역시 보수 정당, 현재 야당이 된 보수 정당의 내부였는데 그 보수 정당에서의 변화의 바람이랄까요? 지금까지 변화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촛불 집회 1주년에 대한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 것도 보면 아마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보수 정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 때문에 자꾸 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만큼 지금 위기와 궁지에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보수에 대한 혁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얘기하기보다 여전히 낡은 좌파 종북 운운하면서 경쟁자인 민주당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철진한 유행 같은 옷이어서 국민들에게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민생이라던가 복지라던가 그리고 평화 인권이라던가 보수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들을 통해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런 가치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또 하나는 이런 가치를 실현해 나갈 새로운 보수의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다. 즉 비전과 인물의 이 두 가지가 아직도 채워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친홍이냐 친박이냐에 관한 개파 대결 양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당분간 보수는 이런 진통들을 통해서 더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바닥을 추락한 이후에 바닥을 치고 보수의 가치와 새로운 보수의 위기를 구해낼 인물들이 출연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그 기대에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이후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폐청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더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 정치 보복이다. 이런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권력기관, 즉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라든가 이런 권력기관을 이용한 정치와 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진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이는 9년간의 보수 집권 시절에 쌓여있던 상당한 사회 각계각층의 반칙과 특권 그리고 정경유착의 고리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적 단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낀다, 빨리 끝내야 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런 반칙과 특권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주원 최고위원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2006, 어떤 사람이에요? 예, 네. 아마 검찰 정보수사국의 최고위직을 했던 분이고 검사는 아니고 일반 검사직으로 들어가신 분인데 검찰직. 예. 그런데 2006년도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산시장에 당선된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홍준표 대표의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었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보수정권 정당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이후에 국민의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영입돼 있는 대상으로 참여했는데요. 아마 당시에 박지원 전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주성령 예전에 한나라당 의원과 친하게 지낸 것이 전혀 금시초문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성령 의원에게 당시에
DJ 비자금 100억이 CD로 만들어져서 DJ 측이 조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주성영 의원에게 했다라는 얘기를 박지원 의원이 주성영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안산시장으로도 들었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마 박지원 의원은 바로 이 박지원 최고가 이 비자금 문제를 주성영 의원에게 전달한 핵심 당사자가 아닌가라고 해서 현재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민의당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지요. 일단 박지원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당원권 정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박 최고위원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다면서요. 본인이 사퇴하는 순간 그것이 본인의 소행인 것이 다 입증되기 때문에 본인은 사퇴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야 사퇴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을 칠 수가 있겠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 문제가 통합에 대한 반대 그리고 통합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문제까지 나서게 될 경우에 특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호남에서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한 반발감들이 바로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인은 억울해서 최고위원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당의 입장에서 특히 대표인 안철수 대표로서는 신속하게 당원권 정리하고 최고위원을 사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한 속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진실이 규명되는 대로 당원권 정지와 최고위원 사퇴 등 징계를 확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어제와는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대표가 네. 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음해일 경우에는 뭐 진상을 규명해서 충분하게 상응하는 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바로 혹시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에서 이미 미리 알고 있는 이야기, 13년 전의 이야기 미리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안철수 측의 흠집내기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에 대해서 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말을 했던 것인데 아마 오늘 호남을 방문하고 나서는 실제 그런 상황을 얘기할 만한 계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그 공작 정치에 대해서 박지원 최고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바로 어제와 다른 목소리로 오늘은 그 최고위원직에 대해서 사퇴하고 그리고 당원권을 중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한 것만 보더라도 박지원 최고에 대한 호남의 민심은 상당히 거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를 보면은 뭐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 예정되어 있는 호남 방문,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가 있죠, 호남에 가 있는데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연기를 요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는데, 자, 박지원 원내대표가 연기를 요청한 이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강행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박지원 전 대표 경우에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공작 정치 설에 대해서 호남의 민심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불상사가 날 수도 있다라는 표면적 명분을 들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안철수 대표로 인해서 혹시 호남에서 통합의 바람이 통합의 여론이 일어날까에 대한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의 그 호남 방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안철수 대표는 그런 거에 반해서 강행한 이유는 호남에 간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어떤 그 신명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호남에서 바른정당과 통합하겠다고 하는 명분이 저는 그 설득력을 잇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강행한 이유는 나는 이렇게 호남에 최선을 다했고 그렇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길은 외면할 수 없다. 바른정당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즉 자신의 통합에 대해서 호남을 방문함으로써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명분을 쌓기 위한 것 같고요.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의 통합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들을 이번 호남 방문을 통해서 재천명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 좀 판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보선 선거 때문인데요. 자, 재보선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재판 중인 의원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정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개혁 과제가 중후반기까지 힘을 받을지 아니면
선거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국정 과제를 야당과 협의해서 타협하는 식으로 절충할지가 가름나는 선거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나 최진영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그 청와대 출신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부로서 상당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출신들이 그 지역이 그 지방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항상 지방선거 출마설이 있었는데 저만 하더라도 청와대 근무할 때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가 자란 중고등학교 나온 지역에 출마설이 계속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출신의 참모들이 나오기보다는 선거 때가 되면 의뢰인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여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 문제는 그 야당이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냐보다는 저는 오히려 차기를 둘러싸고 있는 재보궐선거에서의 주자들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들의 가늠자가 되는 광역단체장들 이런 새로운 인물들의 인물 선거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전남지사요. 네. 지금 박지원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현역 의원이 전남지사에 강한 의혹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또 전남 지역에서 요즘 인기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박지원 정말 의원 어떻게 같은 정치 역정을 보이신 분이신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에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흥미있는 곳이 영남 지역의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에 민주당이 과연 상륙작전에 성공할 것인가에 만큼 관심 있는 대목이 호남에서의 패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현재 전남도지사였던 이낙연 총리가 사퇴하고 총리가 됐기 때문에 공석이고 광주시장은 지금 민주당의 윤장현 시장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 그 시장과 도지사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피할 수 없는 격돌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원체 압도적이다 보니까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인물로 볼 때는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의 지명도 또한 전남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과연 국민의당의 당적을 가지고 출마할지 아니면 탈당을 해서 무소속,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이것 또한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비해서 그 지지율도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를 앞설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목 또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영남과 호남의 새로운 세력, 정치 세력들의 교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 모두 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데 취임 이후 방중은 처음이죠? 네, 방중은 처음인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과는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베트남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가 아마 사드 갈등으로 한중 간의 불협화음들을 복원하는 관계를 복원하는 첫 출발점이었다 한다면 이번 방중을 통해서는 바로 한중 간의 관계를 사드 이전의 관계로 정상을 회복하는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이 올해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어떤 외교적 성과를 낼지가 관심이 주목되고요. 중국 또한 시진핑 2기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동안은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 관계를 조성했는데 그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시진핑 2기 체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모종의 북핵 해법과 관련된 선물을 내놓지 않겠냐는 데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양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정상들도 관심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